자, 수학상 20문제에 관련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다 적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는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이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라는 걸 알려줬고요. 또 2a-b가 5x-5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두 다항식 A, B가 무엇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A, B에 관련된 식 두 개를 주어주고 그걸 통해서 A, B를 구하는 그 연립되는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다가 이 A-B라고 하는 값을 더하는 거랑 똑같고요. 얘는 결론적으로 3A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저 다항식의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5x-5와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산해보면 3x제곱 더하기 6x-3이 3a와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a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x제곱 더하기 2x-1과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또다시 한번 기억의 식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a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1 더하기 b라고 하는 식과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와 같다 라고 나오게 돼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왼쪽에 있는 식을 오른쪽으로 이항하여 계산하면 b라고 하는 식은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1 요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얘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a라고 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2x-1 b라고 하는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a-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라고 나왔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식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a-b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9.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저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보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서 변형할 수 있는 것부터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의하여 a-b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ab의 a-b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중에 a-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뭐다?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 ab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 a-b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9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ab와 같고요. 얘를 계산해주면 ab라고 하는 식은 4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a-b라고 하는 마이너스 1의 값과 a 곱하기 b라고 하는 4의 값을 대입해주면 이 식은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3이 나온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a 플러스 b의 값이 4라고 나와 있고요.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그 값이 1이 나오고요. 그때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도대체 계산해야 되는 식이 무엇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될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뽑아내면 된다?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를 뽑아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 요 식을 전개해 주기만 하면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1과 똑같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 a 플러스 b를 4로 바꿔주게 된다고 하면 ab라고 하는 식은 왼쪽으로 2항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4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b, 즉 4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정답은 11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은 3x제곱 더하기 a-1의 전체 x 더하기 1이 b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 문제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겠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밑줄 한 번만 좀 쳐줄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미지수에 관련된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은 뭐냐면 x에 대하여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말은 뭐냐? x제곱은 x제곱끼리,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3x제곱,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bx제곱을 왼쪽으로 넘긴다고 치면 3-b의 전체 x제곱이 될 거고요. 1을 왼쪽으로 넘긴다고 치면 a-2의 전체 x 더하기 1-c가 0입니다 라고 계산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된다 라는 말은 내가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0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x 앞에,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요 3-b도 0, 여기 x 앞에 붙어 있는 a-2도 0, 맨 뒤에 붙어 있는 1-c도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3-b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b는 3이고요. a-2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 값은 2고요. 1-c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c의 값은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들만 다 더해주면 답은 6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그랬을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5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보다 q에다가 1을 넣은 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그 값을 그 식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qx 더하기 2x 플러스 5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요.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q에다가 1을 넣어준 값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x1 대입해 줄 거고요. 똑같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x1 대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1-1 플러스 3이 2의 제곱 곱하기 q의 1 플러스 2 곱하기 2 더하기 5다 라고 볼 수 있겠고, q의 1 앞에 붙어 있는 뭐 이런 식들을 다 대입해서 왼쪽에다 넘겨주기만 하면 q의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식의 개수들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우리가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그 값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있는 2는 그대로 내려와서 2, 두 번째 거는 곱해서 3, 그 다음 거는 더해서 4, 그 다음 거는 곱해서 6, 그 다음 거는 더해서 4, 그 다음 거는 곱해서 6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요게 뭐가 된다? 몫의 개수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 몫의 개수는 qx라고 따져봤을 때 상수 1차, 2차 요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나머지는 저기 뒤에 나와 있는 그냥 숫자 13이 된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요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2분의 3을 넣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x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플러스 13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2x-3으로 나눈 나머지여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2x3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주면 2x-3이 나오기 때문에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플러스 13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의 위치, 요 2분의 1이 뒤에 있는 몫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x-3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플러스 13이다. 따라서 여기 위에 적어놓은 몫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약수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약수, 숫자에서는 약수는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를 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항식에서 나와 있는 약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인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얘를 뭐 해야 되냐?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라지 a라는 식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a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를 가지고 바꿔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면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겠고 결국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저 a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치환하기 전식으로 바꿔준다고 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겠죠. 이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앞에 식이 또다시 한번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약수이자 인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요 1, 2, 3, 4, 5번 중에서 1번에 있는 x-2가 약수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다음 두 다항식 최대 공약수가 x-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ax-6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x-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 모르겠지만 x-2와 x-머시기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도 그대로 x-2와 x-머시기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른 말로 했을 때 앞에 들어가 있는 x제곱 더하기 ax-6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 자리에다가 그대로 2를 대입해 주기만 하면 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저기 x제곱 더하기 ax-6을 fx라고 했을 때 f의 2의 값은 4 더하기 2a-6이 0이고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이 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될 거고요. 얘도 x-2에 x-머시기로 인수분해되는 꼴이기 때문에 요 식을 gx라고 했을 때 g에다가 2를 대입한 그 값 4-2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은 b의 값이 2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b는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결국엔 문제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값, 즉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소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9번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는 e-i 곱하기 어떤 복소수 z 더하기 4i 곱하기 어떤 복소수의 켤레라고 하는 z의 바,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4i를 만족하는 어떤 복소수 z에 대하여 z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z를 우리가 모르는 어떤 a 플러스 bi의 값으로 놓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기만 하면 e-i에 a 플러스 bi, 그리고 z의 켤레는 a-bi이기 때문에 플러스 4i에 a-bi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4i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거를 다 전개하여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나눠서 계산한다고 치면 2a 플러스 5b 플러스 3a 플러스 2b의 전체 i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i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하여 2a 플러스 5b가 얼마다? 마이너스 1. 3a 플러스 2b가 얼마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a의 값은 2가 나오게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z라고 하는 식은 이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결국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z제곱은 2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이 돼서 3 마이너스 4i다 라고까지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조금은 다르죠. 자, 복소수 z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슷하다고 말한 이유는 복소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z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가 진짜 얼마인지 놔야 되겠죠. 그래서 z 곱하기 z의 켤레라고 하는 값은 13, z 더하기 z의 켤레라고 하는 값은 4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z라고 하는 값을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z의 켤레는 a-bi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앞에 식 뒤에 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z 더하기 z의 켤레는 이 a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얼마랑 같아야 된다? 4랑 같아야 된다 라고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 값이 2가 나온다. 그래서 이 z의 값이 2 플러스 bi, 요 z의 켤레라고 하는 값이 e-bi 이렇게 볼 수 있어서 z 곱하기 z의 켤레가 2 플러스 bi와 e-bi의 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4 플러스 b제곱의 값이고요. 얘가 결국에는 13이 나올 수 있어서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뿔마 3이기 때문에 z라고 하는 복소수가 될 수 있는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3의 i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와 있는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퀄 5x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맨 앞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부터 변형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루트가 그대로 씌워질 거고요. 3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퀄 5x 마이너스 11이다. 따라서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과 똑같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5x 마이너스 11과 똑같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바꿔놓고 보면 이 문제가 뭘로 바뀐다? 그냥 절대값을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이 0이 될 수 있는 2와 4를 기준으로 해서 x가 2보다 작을 때를 먼저 계산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 안 달고 나오냐의 차이기 때문에 x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x-2와 x-4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x-2 마이너스 3의 x-4 이퀄 5x 11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요 식을 전개해주면 마 4x 플러스 14는 5x 11이다. 따라서 x값이 될 수 있는 건 9분의 25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여기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그 값은 x가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요 x값은 될 수 없는 거겠죠. 두 번째로, x값이 2에서부터 4 사이에 있을 때는 앞에 들어가 있는 저 x-2의 절대값은 양수로 나오고요. x-4는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x-2 마이너스 3의 x-4는 5x 1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식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5x 1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x가 될 수 있는 건 3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3이라고 하는 그 값은 2하고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x는 3이라고 하는 값은 가능한 거겠고요. 마지막 범위 x가 4보다 클 때, 그러면 둘 다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x-2 더하기 3의 x-4 이퀄 5x 1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식을 전개해주면 4x 14는 5x 11, 즉 x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x가 4보다 크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될 수 없어서 여기 있는 총 3가지 값 중에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다? 요 x가 3이라고 하는 값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x제곱 마이너스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똑같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개의 근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똑같은 식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 앞에 들어가 있는 식이 절대값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뒤에 있는 a, b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똑같이 x를 2라고 하는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저 값이 다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x제곱 앞에 있는 마이너스 튀어나오면 플러스로 상쇄돼서 2x 마이너스 4가 0이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가 0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은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식에서는 x가 2보다 작은 걸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요 2라고 하는 값은 되지 않고 마이너스 4만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주면 x가 2보다 클 때, 즉 x제곱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0일 때, 요걸 가지고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라고 나오고, x의 x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x값이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2다. 근데 요거 같다라고 하는 걸 추가해주세요. 그랬을 때 x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값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x가 2일 때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와 2라고 하는 걸 두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뭐 두근의 합 이용하면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는 2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b이기 때문에 b는 8이다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3번에 나와 있는 식이 m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x제곱 더 마이너스 2의 m 마이너스 1의 전체 x 플러스 3이 0이다. 요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근의 판별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판별식 D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식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또 짝수로 볼 수도 있어서 4분의 D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4분의 D를 사용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첫 번째 m-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의 m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요식을 가지고 계산해주면 m제곱 더하기 m-2가 0이어서 결론적으로는 m 플러스 2와 m-1이 0이고요. 따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같으면 여기서 끄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m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 m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이 개수고 만약에 최고차항이 0이 돼버리면 x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없어서 m은 마이너스 1과 1이 될 수 없는 거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식에서 m이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m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2차 방정식이라고 알려주면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진짜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걸 조금만 이쁘게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를 빼는 거랑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16분의 61이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2의 루트 kx 개수가 무리수고요. 2-k가 0이다 라고 나왔고요. 이 식에서의 두근이 모두 음수다 라고 하는 거고 두근이 모두 음수이려면 알파도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우선은 두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이용하면 4분의 D가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중학교 때는 중근이라고 하는 것을 근이 하나라고 배웠는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온다고 하면 중근도 사실은 두 개의 근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4분의 D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루트의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주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하나를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루트 K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값은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하고 계산을 해주면 K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두근의 곱, 즉 음수와 음수를 곱하기 때문에 요식은 E-K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K가 2보다 작다. 따라서 요 세 개의 범위를 한 번에 공통적으로 계산해주면 K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K가 2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어떤 1차 함수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가 나왔고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왔고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요 1차 함수라고 보여지는 애들에서 a가 뭘 가지고 있는지 b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건 아마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일 텐데 x 앞에 붙어 있는 a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b라고 하는 애는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y 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은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해야 되고요. y절편도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어야 돼서 1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지나는 4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되게 되는 거겠죠. 똑같은 맥락으로 2번 a가 양수고 b가 음수,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수지만 y절편이 음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4분면 지나는 4분면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 a는 음수고요. b도 음수일 때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나는 4분면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거겠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a가 음수고요. b가 0일 때 그럼 y절편이 0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겠죠. a가 음수고 b가 0이다 라고 되는 거면 그래서 얘가 지나는 4분면은 2사분면, 4사분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y는 뭐 절대값 들어가 있는 그 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자,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절대값을 빼고 그린 다음에 들쳐 올리는 게 가장 편한데 여기에서는 좀 마이너스 2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계산하는 게 난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즉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다 양수기 때문에 y는 x-2라고 하는 함수로 보여지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요 x절편과 x값을 통해서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x가 양수인 사분면에서는 x-2로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뭐 y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값을 지나야 되고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게 되겠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y절편을 계산해봤을 때 뭐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만 음수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 그 직선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수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하면 안 만나겠죠. 하지만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하나의 점에서 우선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a 값은 2가 될 거고요. 요렇게 되고 요것보다 만약에 더 위로 올라가면 두 개의 점, 계속 두 개의 점이 만날 거기 때문에 이 a가 2라고 하는 이 기준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a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된다? 2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미안합니다. 이거 부호 반대로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이고요. 너무도 사실은 쉬운 문제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여기다 좀 그려본다고 치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나왔고 이 문제에서는 c의 보호를 정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c라고 하는 것은 x 맨 뒤에 있는 그 상수 하나인데 결국에는 c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y 절편과 똑같다. 근데 이 그림에서 y 절편은 여기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c는 양수입니다 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y는 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만나도록 한대. 그러면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두 번째, 요렇게 접하는 거. 세 번째, 안 만나는 거. 자, 근데 얘는 무조건 다 뭐라고 계산한다?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나오는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로 무조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1번처럼 두 점에서 만나도 상관없고요. 2번처럼 접해도 상관없고요. 3번처럼 안 만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m이라고 바꿔주고요. 왼쪽으로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m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없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짝수라서 4분의 d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줄 수 있고 이 4분의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m 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m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의 최소값이 5일 때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죠. 자, 앞으로 풀 웬만한 모든 문제들 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을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4x죠. 4x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을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려면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k-4라고 바꿔줄 수 있겠고요. 얘를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 k-4라고 하는 이게 양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게 되겠고요. x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다.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빨간 색깔 요만큼의 부분이 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최소값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질 수 있는 k-4라고 하는 값이 5가 될 거고요. k값은 9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여기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x가 0일 때, 즉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k라고 하는 값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9가 된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